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야 돼.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문학이야, 문학. 그지? 문학. 문학은 운문문학하고 산문문학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자, 운문문학에는 서정갈래라는 게 있고 이 서정갈래에 시가 있는 거야, 시. 그렇지? 이 시에 고전시가 있고 현대시가 있는데 잘 들어 이제 이 현대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현대시의 감상방법, 감상법.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어의 이해.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교수님이 문학 개념어 특강을 이번 여름방학 때 하겠다라고 한 거야. 정리를 쭉 해줄 테니까 8시간에 거쳐서 요거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현대시 감상하는 방법의 큰 틀은 네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화자, 그 다음 청자, 그 다음 상황, 그 다음 반응.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야 돼. 개념어 설명할 때 쌤이 화자, 청자, 상황, 반응을 다 다시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어가 감상법이랑 연동돼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렇지? 이해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내가 이 시의 상황이 뭐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황 중에 이게 뭐지?를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이 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시의 상황의 종류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지식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상황에는 뭐가 있는데 크게 세 개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현실, 하나는 관찰, 하나는 성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현실, 관찰, 성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거야. 이 세 가지. 그럼 해볼게. 자, 지금 고정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배워. 그러면 이제 갈래가 뭐냐면 현대시야. 그렇지? 근데 현대시는 대부분 시조 빼고는 정형시가 아니라 자유시고, 그렇지? 현대시는 대부분 서정시야. 그러면 서정시 말고 뭐 있는데요? 서사시가 있어. 서사시. 그렇지? 서사시가 있어. 서사시는 어떤 건데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야 돼. 신대. 인물이 등장해서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 서사시는. 됐지? 됐지?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이런 생각해야 돼. 지금 갈대를 뭐 하고 있어? 갈대를 뭐 하고 있니? 갈대를 성찰해, 관찰해. 관찰하고 내가 갈대를 보고 관찰하고 느낀 걸 쓴 거잖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 셋 중에 하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봐. 지금 내가 갈대를 뭐 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 관찰을 한 뒤에 나의 반응은 뭐냐면, 야, 이 갈대가 상한 것이라도, 넉넉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상한 갈대라도 넉넉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뭐가 있어야 돼?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해.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를 수 있어. 나도 몰라. 너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걸 뭔지 모르지만 이걸 이해해야 돼. 상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 넉넉한 게 좋은 거라는 걸 알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넉넉히 주세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엄마 이거 상했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선생님, 전 상한 걸 좋아합니다. 개새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시를 썼는데 저 시인이 왜 썼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따르지 않으면 시는 감상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니네가 뭘 예를 들면 아니 저 사람이 쓴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원래 보편적이라고만 감상이 가능해.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상해야 돼. 알겠지? 문 좀 닫아줘. 이해됐어? 언더스탠드? 야, 지금 세훈이 설명이 어렵니? 어려운 말해봐. 어렵지 않으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잘 안 돼도. 내가 무조건 처음부터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어렵지 않은데 이해도 안 하고 외우지도 않고 적용도 안 하고 그럼 개새끼. 알았지? 어? 왜냐면 수업 들어봐야 실력이 안 늘 테니까. 실력이 늘려면 그걸 내가 이해하고 암기해서 적용해야 돼. 알겠지?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자, 뿌리만 깊으면 밑둥 잘려도 세수는 돋거니.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지금 밑둥이 잘려도가 어디 있어야 돼? 이 세 개 중에. 상안에 있어야 돼. 뿌리만 깊으면 어디 있어야 돼? 몰라? 뿌리만 깊으면 밑둥 잘려도 세수는 돋거니. 잘 봐. 뿌리만 깊으면 어디 있어야 돼? 하늘이지. 세순이 돋는다는. 넉넉히 있어야 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돼. 이걸 야,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교수님 설명이. 잘 봐. A여도 B가 있으면 C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A여도 마이너스지. B가 있으면 C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지. C는 플러스지. 그렇잖아. 그럼 그 다음 봐봐. 뿌리만 깊으면 밑둥이 잘려도 세수는 돋거니. 패턴이 똑같잖아. 패턴이 똑같잖아. 봐봐 다시.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넉넉히 흔들리니. 뿌리만 깊으면 밑둥이 잘려도 세수는 돋으니.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자, 내가 뭘 이해된다면 시에 있는 무슨 성? 보편성을 이해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보편적인지 아닌지 들어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듣고 니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많이 들었던 말인지 안 들었던 말인지 생각해봐. 어머니, 지금 성적이 좀 낮아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말 보편적이야? 되게 이상한 말이야. 보편적이지. 이상한 말이야? 어머니 지금 실력이 좀 낮아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보편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말이라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해해야 돼.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좋아해. 마이너스여도 뭐가 있으면 플러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이 원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보통에게 가자. 이렇게든.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이 원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보통에게 가자. 자, 그러면 충분히 흔들리자는 뭐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 중에 상한이야. 충분히 흔들리자. 그러면 자, 충분히 흔들리면 보통에게 가자. 보통에 상한이야.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보통에 가자라고 한 거지? 이러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지. 알겠니? 그럼 자, 이 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갈대를 관찰한 거야. 근데 상한 갈대를 봤는데 넉넉하게 흔들리며
새순이 돋아. 그러니까 깨닫는 거지. 뭐를 아무리 힘들어도. 알았지? 뭔가 넉넉한 마음으로 이걸 이겨내면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 시의 주제야. 그러니까 힘든 걸 피하자,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이거지. 야, 그러니까 이거야. 막 니네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혹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안주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백엔버스 학원에서 수업을 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수업하는 동안 니네가 다 잘할 수 없잖아. 막 하기 싫고 막 도망간 적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와서 계속 자다간 적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흔들리면서 힘들게 막 하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때가 올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이 비라고. 뿌리조차 없어. 근데 지금 뭘 관찰하고 있어? 이번에 뭘 관찰했어? 뭘 관찰했어? 부평초 잎을 관찰한 거잖아. 아까는 갈대. 근데 아까 갈대는 뿌리는 있었잖아. 어? 근데 부평초 잎은 뭐도 없어. 뿌리도 없어. 물 고이면 꽃은 핀대. 그럼 물 고이면이 뭐라 같아? 하늘 아래 선 것 같지. 꽃이 피는 건 새순이 돋는 것과 같이 패턴이 똑같다고.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이 켜진다. 그럼 개울이 흐른다, 등불이 켜진다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그게 뭔데? 물 고이면이지. 그게 뭔데? 하늘 아래 선이지. 가자 보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그럼 외롭기랑 지는 애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힘들어도 괜찮다 이거지. 마음만 먹으면. 알았니? 그래서 고통과 서름의 땅을 벌거지나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그러면 고통과 서름의 땅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뿌리 깊은 벌판은 긍정이지. 이걸 지나서 절로 가자 이거잖아. 힘든 시기를 지나서 좋은 시기로 가자 이거지. 근데 봐봐,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고 좋은 시기가 와. 안 올 수 있다면 이게 엄청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요. 얘네 봐봐, 힘들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건 없어. 거저 없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거저 없는 게 없어. 진짜로. 선생님이 최근에 어떤 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학원을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못 다니게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문자를 먼저 드렸거든. 근데 내가 이제 뭐 얘기 들었는데 저희 학원에 배경부터 장학제도 있으니까 보내시라고 그냥 괜찮다고.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 너 열심히 할 거니?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나와라 그냥. 선생님이 장학금 줄 테니까. 근데 내가 거기다가 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진짜 힘들었던 시기에 있다. 선생님도 있거든. 선생님 있잖아. 진짜 죽고 싶었던 적도 있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막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 안 됐다기보다 갑자기 어떤 우연히 그런 상황이 겹쳤어. 그런 상황이. 근데 사람이 그런 상황에 갇히면 이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사채를 쓸까? 막 이렇게. 그래서 사채를 쓰기 전에 내가 아는 형님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서 술을 먹었는데 3시간 동안 술 먹는 동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돈 빌려달라는 말이. 와 진짜 죽고 싶더라고. 진짜 부끄럽고. 그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은 그런 힘든 시간이 있어. 근데 그 시간을 거치고 이겨내면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야, 니네 막 뉴스 같은 거 봐봐. 일가족 같이 막 바다에 뛰어든 아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생각해? 나는 그거 충분히 이해는 돼. 근데
되게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 것일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럼 니네가 나중에 커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게 뭔데? 꼭 좋은 대학을 가야 잘 사는 건 아니야. 근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좋잖아. 왜 니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안 발휘하면서 살라고 그러냐고. 놀고 싶어서? 그렇게 평생 놀고 살아봐. 나중에 어떻게 사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보라고. 어떻게 되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얘가 이런 거야. 봐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안 겪고 싶어도 힘든 일이 생겨. 근데 영원한 눈물은 없어. 영원한 비탄은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힘들진 않아.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서 캄캄한 밤이 하늘 아래에서 아까 봤던 거잖아.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든.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나 여기서 이걸 깨달았다고. 그 마주 잡을 손이 내가 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어? 그럼 좋잖아. 너네도 나중에 그런 사람 되주면 좋잖아. 누군가에게. 힘든 사람에게 눈물을 함께 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니 그렇게 살면 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아니 뭐 그렇게 나 혼자 살려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 내 나이 되면 난 죽어서 없다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죽어서 이제 막 장례식장이야. 근데 니네가 막 안지르신 추모한다고 막 왔어. 왔는데 거기서 백엠퍼스 장학생들 와가지고 울면서 막 선생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학원을 공짜 다녀서 대학을 나와서 어엿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너네가 그런 사람이 되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아져. 그러니까 제발 유아적으로 살지 말고 어른스럽게 좀 행동하고 큰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근데 왜 수업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어폰을 왜 꽂으니까 듣기 싫다는 거야. 도대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것들이. 야 누가 수업하고 있는데 이어폰을 꽂고 들어. 와 진짜. 아 너 그러려고 너 저 강남에서부터 수업 들어오는 거야? 어? 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야, 강남 애들이 다 그러는 거야? 이어폰을 지금 꽂고 수업 듣고 그래? 아 그러지 말라 해. 개빡쳐 진짜 또. 그러니까 봐. 이 시는 나라는 게 안 나온단 말이야. 나라는 게 안 나오면 그냥 화자야. 청자 나와있어. 보통이요. 이렇게. 도노법이거든. 도노법. 도노법은 영상적이고 그리고 청자가 돼. 그래서 대화체가 된다. 이거 다 설명해 줄 거야. 의인화된 청자야. 상황은 갈대. 부평초. 초를 뭐에? 관찰하는 거야. 관찰. 그래서 뭘 깨닫냐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그렇지? 새순이 돋고 꽃이 핀다는 걸 깨닫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뭘 말하고 싶냐? 충분히 흔들리고 고통에게 가자. 이게 핵심이야. 왜? 그러면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고 마주잡을 뭐가 와? 손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뿌리 깊은 뭐에 서자? 벌판에 서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할 니네 실력이라는 게 튼튼한 실력을 만들려면 흔들려야 돼. 계속 풀이 흔들리고 그래야 뿌리가 점점 튼튼해지지.
가만히 그냥 바람 하나도 없는 좋은 곳에서 그냥 자라면 뿌리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지? 그래서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니네도 엄마 아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하지 마. 엄마 아빠 없어 나중에. 너네 혼자 살아야 돼. 너네 혼자 살아야 돼. 결국은. 그리고 니네 자식들 버팀목이 돼줘야 되잖아. 그럼 나약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버팀목이 돼줄래?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중에 늙어봐. 졸라 고독하지. 고독해가지고 강아지 기르다가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서 혼자 죽으면 그 영화 같은 거 봐봐. 강아지가 주인 막 배고파가지고 먹고 이러잖아. 막 비극적으로. 그 고독사잖아. 좋을 거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힘들게 살자. 우리 젊을 때 힘들게 살아야 나중에 그게 행복인지 알지. 힘들게 살아보지 않으면 뭐가 행복인지 몰라. 알아니? 그래서 3단임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치? 주제는 뭔가요, 그러면? 주제는 뭐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말고 뭐 하자?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희망이 있다. 그런 거 알겠니?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문제 풀려야 돼. 그 다음에 시작해보겠습니다.